이승만 전 대통령은 흔히 친미주의자로 불리며 비판받기도 하지만 정작 그의 집권기 대부분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특히 1953년 6월 18일 휴전협정을 눈앞에 두고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당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난 것 같다며 격노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갈등은 깊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할 목적으로 플랜 에버레디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유엔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승만을 감금한 뒤 미 군정을 실시한다는 극비작전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북진에서 통일하려 했는데 미국이 우리 뜻과 상관없이 휴전협정을 체결했으니 앞으로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명과 물자의 소모에 지쳐 휴전협정에 절박하다는 점을 간파한 이승만은 협정 체결 이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먼저 맺자며 미국을 압박했죠. 그러나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명칭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대신 북한이 또다시 침공할 경우 유엔 참전국들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대제재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한국의 안전을 직접 보장하라고 맞섰는데요. 결국 미국은 조정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슨이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무려 17일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동의하고 2개 사단 규모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며 한국군을 30개 사단 규모로 증강하고 이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1954년 11월 17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정식으로 비준되었고 양국이 원할 경우 무기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약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런 주장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아무래도 안보일 겁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 군사균형과 방위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테니까요. 무엇보다 주한미군 부재 자체가 북한에게는 좋은 기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없음으로써 생기는 심리적, 물리적 공백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도발이나 남침에 대한 강한 유혹을 느끼게 할 겁니다. 실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주한미군은 현재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사라지면 미국이 즉각 개입할 확실한 담보가 줄어들어 북한이 오판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발의 핵무기와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미군이 없는 한국에 대한 핵 위협과 군사적 공갈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보고서는 주한미군이나 미 증원 전력이 없을 경우 개전 후 2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었죠. 비록 이후 2000년대 들어 한국군 전력 증강으로 이러한 비관론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하면 미군 철수 시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 증폭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사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병력 이상의 확장 억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 자동 개입할 것이라는 믿음이 기반하고 있는데 철수 이후엔 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죠. 물론 미군 철수가 곧 한미 상호 방위조약 파기와 동의어는 아니며 미국은 해외 주둔 없이도 조약만으로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나토 사례가 있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군 현존 자체가 가지는 억제력을 잃는 것은 분명한 손실입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수시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항상 한국에 있는 미 지상군만큼 확실한 억제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에 국민의 49.5%는 주한미군을 선택했지만 33.8%는 핵무기 보유를 택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당수 국민이 미군 철수 시 차선책으로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만약 미군이 떠나면 이런 핵무장 여론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2023년 조사에서 한국의 자체 핵개발 찬성 여론은 60.2%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죠. 다만 한국이 핵을 갖는 선택에는 국제 제재 등 막대한 대가가 뒤따르기에 현실성은 낮지만 확장 억제 공백에 따른 불안은 한국 사회 장기적으로 큰 도전 과제로 남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자동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의미합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이 충분한 대북 대응 능력을 갖춘 시점에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조건부 합의하에 있고, 지금 현재 미국과 전자권 환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일방적으로 떠나버리면 한국은 준비 상황과 무관하게 곧바로 단독 전자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군의 첨단 정찰 자산,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체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등 일부 핵심 전력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필요성에 대해 한국 국민 70.8%가 찬성할 만큼 자주국방의 의지는 높지만,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틀 내에서의 조건부 전환을 염두에 둔 수치입니다. 미군 철수로 인한 성급한 전자권 이양은 자칫 한국군 방위체계에 과부하를 일으켜 전쟁 초기 대응 공백이나 지휘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권 환수 그 자체는 우리의 목표이지만 미군 지원 없는 환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군이 동맹 차원에서 제공받던 정보 정찰, 미사일 방어, 후방 지원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막대한 예산, 자원의 추가 투입과 수년간의 전력 공백을 각오해야 함을 뜻합니다. 종합하면 철수 시 즉각적인 억지력 저하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한국군의 단기적 방위 공백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측은 미군 주둔 그 자체만으로 전쟁 억제력이 크며 전쟁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한반도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했던 1949년에는 이듬해 곧바로 6.25 전쟁에 발발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위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외교 지형과 국제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적 상징인 미군이 철수하면 동맹의 성격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 커다란 전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게 되죠. 우선 동맹 차원에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만이 동북아 유일의 미군 전력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구도의 대결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미군이 없어지는 상황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 전제되어 일본도 간접적인 안전판을 얻고 있었는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면 일본은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2배 증액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증액 압박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미군이 철수한다며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 균형에 큰 차질이 온다며 미군 주둔의 지역 안보상 의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에서 미군이 빠지면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 안보지형 전체가 재편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 기반으로 삼아왔는데, 한국이 이탈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키우거나 반대로 북한, 중국 대응을 위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동 등 협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그것도 한미일 삼각공조 틀 안에서 가능합니다. 미군 철수로 한국이 그 틀에서 이탈한다면 한일 관계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요약하면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동맹의 상대적 부각과 한국의 입지 축소를 가져와 한일 간 전략적 균형과 협력 관계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 변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주둔 미군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중 패권 경쟁의 전초라고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서 물러난다면 중국은 이를 환영할 겁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중국의 전략적 공간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평소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미군 철수를 미국 패권 후퇴로 평가하며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1992년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당시 중국은 그 공백을 틈타 남중국계 영유권 공세를 강화했죠. 이처럼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이 물러나면 곧장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중국은 미군 철수 후 한국이 미국 편에서 중국을 견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에 보다 친중적인 입장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중국 외교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도 없어졌으니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중국 안보이익을 존중하라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한국으로서도 미군이 없는 상황에선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과거 사드 배치 때 한한령으로 경제보복을 가한 전례도 있습니다. 미군 철수로 중국의 안보 우려를 줄여준다면 단기적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긍정적 요소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제약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상당히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일본,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상의 승리로 선전하며 대내 결속을 다지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를 가속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군 철수를 체제 수건으로 내걸어왔고 2018년 남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 때도 미군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사라진 남한에 대해선 핵 위협이나 무력 도발을 통한 적화 전략을 노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강한 우려와 함께 독자 군사력 확충 및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설 겁니다. 일본 내 보수 여론은 한국은 결국 미국을 등졌다는 식의 비난과 함께 한국에 대한 안보 불신을 공공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환영할 겁니다. 중국과 더불어 미국의 동맹망 축소를 전략적 호기로 삼아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죠. 다만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개입 여력이 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약화는 러시아, 중국, 북한 간 반미연대 유리한 환경을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이미 주한미군이 철수한 국가의 실제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필리핀 사례인데요. 필리핀은 한때 미국의 식민지였고 냉전기간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에 미군이 주둔하며 동남아 전략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필리핀 상원은 미군기지 주둔 연장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종료시켜버렸고 이에 따라 1992년 미군은 필리핀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필리핀 국민들의 강한 반미 감정과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 독재를 몰아낸 후 필리핀 사회는 주권 회복의 일환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미군은 떠났지만 그 이후 필리핀은 새로운 안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입니다. 미군이 물러난 지 3년 만인 1995년 중국은 필리핀 영유권 해역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미스치프를 기습 점거해 분쟁을 벌여졌습니다. 필리핀군은 이를 막지 못했고 미국도 조약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필리핀은 뒤늦게 미군의 억지력 부대를 실감하고 1998년 미국과 필리핀 방문군 지휘협정을 맺어 미군의 일시적 방문 주둔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후 중국 위협이 계속 커지자 2014년엔 미 필리핀 강화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해 미군의 필리핀 기지 몇 곳을 순환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에 대응해 추가 기지 개방까지 합의했죠. 이처럼 필리핀 사례는 미군 철수, 안보 공백 노출, 결국 다시 미군 도입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철수 직후 필리핀은 클라크 수빅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오랜 기간 미군 상대 산업에 종사하던 지역사회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해당 기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는 등 노력했고 다행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컨대 수백만은 민간 상업항과 관광단지로 개발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전환은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했고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필리핀은 미군 철수 후 자국군 현대화를 시도했지만 재정 부족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큰 진전을 못 이뤘고 결국 안보의 상당 부분을 다시 미국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은 필리핀과 안보 환경이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인접한 군사 위협이 있고 자국의 군사력 수준도 필리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맹국이 미군을 철수시켰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주변 강대국의 부상, 자국 방위태세 점검, 철수 결정에 대한 국내 정치 갈등, 철수 이후 재접근 등은 필리핀 사례에서 확인되는 요소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 한국은 어떤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중요하지만 미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제 채널을 통해 대마종자유 특가 행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정지역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파이토카바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 제품인데 대마씨에서 껍질을 벗겨 추출했습니다. 껍질을 벗긴 대마씨는 오메가3와 6, 칸나비노이드, 칸나비디올, 토코페롤, 리놀레산 등등 영양소의 보물창고인데 성분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CBD 오일을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의 효능이 있다고 밝힌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미 식품의약국 FDA에 있는 CBD 오일이 함유된 제품을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했으니까요. 이 제품은 벌써 2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제조사가 추출해 국내 수입 당시 꼼꼼한 검사를 전부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